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박사님이 아니고 무슨 고등학생이 오시는 것 같아. 아유, 머리 숱도 많은데 오늘은 또 새카매지고 얼굴은 주먹만한데 더 얼굴이 또 쬐단해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저한테 이쁘게 안 보이셔도 되는데 예. 갑자기 학생이 짠 하고 나오는 것 같아. 응? 예, 법님 오늘 네. 이발 좀 했습니다. 이발한 김에 염색도 조금 했습니다. 아니 원래 새카마지 않아요? 전 원래 새치가 많은데요. 오. 예,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염색을 하면 이 한강으로 인해서 예. 한강에 강남으로 가면은 기본 양쪽에 두 사람이 붙고 원래 붙고 그렇게 하고 또 강북에서 하면은 그거 한데 강남에서 했어요? 강북에서 하셨어요? 저는 강북 스타일이죠. 강북. 예, 강남 스타일은 이제 그 싸이가 하고 저는 강북 스타일이죠. 강북.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단골 이발소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디가 있나? 그럼 단골 이발소가? 한때 이제 저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탑골공원. 네. 예, 거기 이제 여기. 종로 3가. 예, 여기. 예, 근데 이제 거기 10년 생활하다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난 이후에 네. 아유, 내가 이렇게 청빈하게 생활한들 못하리. 네. 예? 이 탑골공원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벗어날 길이 없다. 해서 지금 탑골공원 안 간 지가 근 8년 가까이 됐죠. 8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오, 벌써 그렇게 됐나? 예,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네. 동묘로 옮겼어요. 동묘 갔는데 이게 너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동묘 찾아간 그 이발소 주인이 나를 알아본 거야. 오, 알아봐. 예, 알아봤는데 그 왜 알아봤냐면은 알아봐. 그 아저씨가 네. 그 탑골공원 거기에서 이발하시던 분의 아드님이야. 아드님. 예, 그리고 그분은 이제 타계하시고 그 아드님이 거기에 동묘에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연이. 속으로 네. 여전히 나는 종로 상가를 못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그 이발소가 이발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예. 오, 5,000원. 예, 그 진짜? 진짜 동묘가. 오. 그리고 염색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예. 오. 그러니까 뭐 탑골공원 인생이나 동묘 인생이나 거기서 고객입니다. 10,000원. 예, 10,000원이에요, 제가. 오. 오, 그런 곳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행복하네요. 아, 그럼요. 어디 뭐 여전히 뭐 제 인생은 그래도 좀 강남으로 좀 가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 네. 그게 이 섭이라는 거 있죠. 예. 아마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강남 못 갈 것 같아요. 그 섭이라는 게 생활 습관이라는 게. 예. 예. 그래서 탑골공원 벗어났나 했더만은 결국은 또 동묘 가가지고 네. 못 벗어나는구나. 네. 예. 그래. 그래서 뭐 강남 제비나 강북에 오히려 기러기가 더 우아합니다. 응? 저는 양쪽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저기 한데 만약 제가 아는 분이요. 또 강남에 어디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총재님이 굉장히 핸섬한 분인데 거기는 가면은 10,000원이 아니고 이게 20배가 돼요. 20배. 응? 그 잘하셨습니다. 근데 머리는 지금 박사님 헤어가 훨씬 더 핸섬하고 또 인물이 잘생겨서 그럴까? 아무래도 그죠? 그분도 잘생긴 분이신데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박사님은 이 헤어가 좋고 머리가 두상이 작고 눈썹이 짙어서
그 20만 원짜리보다도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오늘 이발소 에피소드인데 네, 그 이제 머리 염색하면 이제 머리를 감겨 주시는데 네, 그 어머니가 이제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박리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색약을 지워야 되니까 그 스펀지로 문대. 옛날식으로. 예, 스펀지로 문댄다고 이 얼굴에 이 무대. 그러면 거기를 가면은 반드시 상처가 있게 돼요. 그게 한 열흘 동안 고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스펀지 오늘은 밀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염색약 묻었을 텐데 네. 그래. 저 염색약 묻은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벗겨지니까. 자연히 또 며칠 지나면 쉽게 아니 그러니까. 네, 예. 네. 근데 그는 하여튼 싼 집에 가면 또 그는 어떻게 보면 뭐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강남 가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럼요, 난리 나죠. 예, 염색약 그렇게 해서 뭐 스펀지로 문대지는 않아요. 근데 그는 스펀지로 안 문대면은 네, 이제 그 박리담 해야 되니까 가격대를 못 맞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어머님 그리고 그 아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사님을 예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뭐 자 네. 이제 본 방송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 내란죄와 관계돼서 네, 첫 재판 시작됐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오후 2시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 이제 출석을 했죠, 직접. 네. 그런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일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짠. 예. 네. 오늘 개추 어제 오늘 비 왔나요? 네. 오늘 비 왔죠? 짠. 만약에 어린아이로 피요하면요. 예, 동네 반장하면서 예, 똘마니라고 해도 되나? 똘마니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고요. 2시 오후에는 쨍하고 이 복 터지는 날이 있는데 무슨 좋은 일 있으셨을까요? 어차피 저기는 했지만 오늘 일지는 굉장히 그 아름답게 미래가 또 다시 한번 펼쳐지는 그런 운세로 흘러가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뭐 정치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를 들자면은 네, 반드시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 찍는데 이렇게 된 예. 거. 이제 법정에 나가게 되면 포토라인에 세웁니다. 딱 서서. 뭐 예.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알콜. 국민 망신주기죠. 원래가. 네. 그런데 법원이 불허를 했어요. 불어. 예. 오, 잘한 건가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거고 보시면 오, 고마운 감사합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출입하게 지하로. 그렇죠. 지하 주차장으로.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죠. 이건 무슨 특혜냐. 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래? 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법정 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차량을 불허했습니다. 불어. 예, 촬영하지 못해. 과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하지 마라. 그 파면 이후에 출석했을 때 각 방송사에서 카메라 세팅해서 생방송 내보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불허, 찍지 마라. 촬영 불허. 오. 찍으면은 그냥 바로 형사 구속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오늘 좋은 날이죠. 네, 네. 그렇구나. 찍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또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그럼 그 부정적 이미지인데 그렇죠. 거기 눈앞에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면은 그렇죠. 던지고 싶고 네, 괴롭히고 싶고 한데 네. 눈에 사라지면은 네.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또 멀어진다. 똑같. 마음도 예. 멀어진다. 한마디로 오늘 마음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운수 대통한 날이다. 네. 뭐 그래 볼 수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우리 대통령께. 아 그럼요. 지금 뭐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 불행은 겹쳐서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일진상 또 정치적인 그 구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자 그런가 윤석열 대통령 또 생각나는 이분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가장 활약이 대단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윤상현 의원, 네. 전두환 대통령의 한때는 사이였다가 예. 지금은 이제 롯데가의 사이가 된 예. 인물이죠. 예. 예. 이 윤상현 의원이 이번 그 탄핵 정국에는 이 정치인 중에 어리나무로 이 애칭을 하나 얻었어요. 어리나무로. 의리나무. 예.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저로 돌아가실 때 네. 그 서초 사저 돌아가실 때 네.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정치인입니다. 사저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예. 기다리고 계시다 대통령 오시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예. 반포을 했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위로했죠. 그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 정도 관계라는 거는 이 윤상현 의원이 내일 대통령 출마 선언합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네. 그럼 내가 나가리다. 내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니까 약간 김이 빠진 느낌이 드니까 윤상현 의원이 아마 내가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데 윤상현 의원 잠깐 이 사진 좀 보고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호랑이띠에 신의 월에 개유 이 일주인데 이 의리남에서는요, 이 풍수적으로 돼지 혈자리에 썼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가 좋아서 굉장히 호랑이로서 의리남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풍수적인 게 굉장히 또 지배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나 용이라를 다 호랑이와 용이라고 하지만 이 올해의 입장에서는 이 호랑이가 용이 되지를 못하고 조금 이무기로 남아있는 조금 아쉬운 0.2%가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응? 자,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 할까 그렇지만 0.2% 부족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0.16수에 1%가 부족한 것이는데 이 1%로 운명을 바꾸려고 할 수가 있으면 아마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조금 차지하고 호랑이띠의 용팔자는 조금은 아니다. 0.1%가 부족하다. 응? 그래서 뭔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는 호랑이가 용이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성형수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얼굴을 성형하는 것만 성형이라고는 하는데 오늘 풀어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여기 산신, 호랑이니까 산신 할아버지 기도가 있을 거고 그 사모님이 이거를 보시든 안 보시든 그렇게 하고 호랑이의 그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는 용이 되기는 어려운데 이 또 얼굴에서는 이거 성형이고 팔자에서는 풍수적으로 조상의 산을 옮긴다든지 뭐를 하는 것도 성형을 한다는 의미에 들어가입니다. 그게 말이 성형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 용이 되지 못한 호랑이 돼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목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 국사를 보거나 저 중국애를 보면 용상 또 황상을 누가 안 치죠? 결국은 이무기가 안 치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그 더운 나라로 보면은 말레이시아고 인도네시아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비단용도 있고 뭣도 있고 또 중국에 비단용은 없지요. 비단 구렁인가? 비단 구렁이지요. 아 참 구렁이야 죄송해요. 비단 구렁이. 예, 너무 용에 심취해 계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법수님.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중국 인의 무토라는 건 중국에 있는데 중국의 그 사자 개 차오차오 사자 중국의 애완견 차오차오 황실의 애완견 사자를 담은 황실의 이제 법수님, 예. 차오차오는 중국 황실의 개가 아닙니다. 차오차오는 우리나라로 말로 제가 직역해드리면 네. 중국의 똥개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우상을 해요? 그 중국의 황실의 개는 짠한 거예요, 못생긴 거. 쭈구리. 쭈구리도 중국의 똥개입니다. 그래요? 예. 갑자기 제가 그 쭈구리가 이제 샤페이인데
갑자기 제가 그 황실계가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는데 황실계는 태국에는 쭈구리도 있고 이렇게 아니에요. 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차우차우나 그 샤페 쭈구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동네개, 동네 변방개, 네. 그냥 평범한 개인데 그러니까 차우차우는 식용으로 길러진 개예요. 아, 그랬었구나. 제가 한번 식용으로 네. 길러진 개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그 사자를 닮았다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기용을 받는 개입니다. 차우차우가. 그 혓바닥이 이제 그 자두색, 특이하죠. 이 자두색을 띤 유일한 개예요. 네. 그리고 쭈구리는 이제 그 샤페이고. 근데 갑자기 제 생각이 안 그러면 나네요.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그 옆에 또 티벳의 짱오인가? 예, 갑자기 짱어도 아니고 짱오도 있죠. 그 짱오라 그러죠. 짱오. 짱오. 그러니까 장오라 그러기도 하고 짱오, 이제 예. 짱오라 그러기도 하고. 예. 그 티벳의 그 사자를 닮은 개인데 이건 굉장히 사나운 개예요. 근데 이 개의 특징은 이제 그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 개가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네. 사람이 죽으면 티벳 사람이 죽으면 이 개가 장례를 치는데 그걸 무슨 얘기예요? 이 개가 가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그 짱오. 신한테 간다고 예, 우리가 환생이 예, 되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사람을 이 믿다는 개는 거죠.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개입니다. 컨트롤이 힘들어. 근데 생김새가 이제 사자를 닮아가지고 이 개는 이제 중국의 국견인데 이 개의 가격이 6억 10억 네. 이래요. 이 대단하네, 가격이 대단하네. 밀수가 안 돼, 밖으로 안 돼요. 국견이기 때문에 중국에. 그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 대단한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소중해도 그 사자개나 그게 뭐 용이 호랑이 용이 저 사자는 될 수 없잖아요. 차우차우든 짱우든 이무기는 이무기일 뿐이고 그죠 박사님? 요즘은 워낙 성형 수술이 기가 막히게 발전을 해서 이무기도 뭐 성형을 하면은 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고 아무리 용이 저 이모기를 성형 수술에서도 이모기는 이모기일 뿐이다라는 거는 현실이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듣고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이런 거죠. 네. 얼굴 성형 수술, 얼굴은 이제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바꾸죠. 예. 그런데 이제 운명을 바꾸는 게 바로 사주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삼재풀이고. 예, 그렇죠. 그거는 운명을 성형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이러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또 가야 되나? 아니 그래도 박사님이 예. 요즘에 여기에 이제 많이 저기 심취해 있고 또 불교적으로 박사님께서 요새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삼재풀이를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죠. 응답을 받으시니까 네. 박사님께서 이게 탁 와닿는 겁니다. 응, 박사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얼굴을 바꾸는 건 성형 수술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사주풀이, 뭐 삼재풀이. 그리고 부처님께 대한 기도. 그렇죠. 자신의 운명의 성형 수술은 네. 사주, 예. 뭐 삼재풀이, 기도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예. 참 박사님 그거 아세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 손금을 운명선이 짧아서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손에다 칼을 대갖고 운명선을 길게 했다는 거.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사실은 음. 그거 말씀드리니까 여기 운명선. 저도 이 팔자가 어떻게 센지 네. 저도 제 운명을 바꿔보려고 네. 사실 저도 이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데 바꾸자. 바꾸자. 저도 칼로 제 손금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오. 정말로. 정말로. 예. 박사님 항상 실지만 얘기하니까. 예. 네. 그런데 네. 긋다가 아파서 안 긋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게 슥 한번 해봤는데 따끔하더라고. 네. 어우, 야, 이건 너무 아파. 어우, 대단하시다. 그리고 피가 막 올라오니까 차라리 이거는
운명 안 받고 그냥 사는 게 낫겠어 해서 안 했어요. 이거 그치 않아도요. 예. 운명을 바꾸는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산재풀이가 있고요, 박사님. 예. 그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말상제가 예, 있고 기도도 있는데 다시 예. 한번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람은 태어날 때 박사님 예. 많이 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빈손으로 온다고 했죠. 예.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과연 빈손으로 올까? 불교적 세계적인 인생관에서 보면요. 예. 손금을 가지고 옵니다. 예. 자기 운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응? 그렇기 때문에 빈손이 아니고 자기 운명을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 시청자분들도 살아가는 동안 이 운명의 선에 확신을 갖고 자 우리 여기 이 확신처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부족한 0.1%를 성형으로 잘 마무리해서 한번 저 용상에 오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부족함을 채우는 걸로 산제기도 지금 산제가 지났으면 이내가 한목이니까 산신기도도 있으니까 꼭 기도 발언을 하셔가지고 용상에 대한 신념을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제가 기도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중국의 황실계는 예, 패키니즈입니다. 패키니즘? 예, 패키니즈라. 패키니즈. 패키니즈. 그게 중국의 황실계입니다. 예. 이름도 예쁘네요, 그죠? 그 약간 귀티나게 생겼어요. 예, 틀이 복실복실하고 사이즈는 작고 아담하면서 예. 예, 패키니즈. 서태우도 예. 이거 많이 저기. 예, 그 바로 그게 패키니즈예요. 예, 예. 자, 윤상현 의원님 얘기하다가 예, 뭐 운명 얘기하다. 용 얘기하다가 개로 갔다가 예. 뭐 정신없네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요. 예. 윤상현 요 의원님이 이민 호랑이띠의 인이에요. 산신한테 제물로 우리가 복덕 기단 돼지를 바치고 호랑이는 산신 할아버지의 산신령을 뜻하니까 말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제 방송에서 정말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 법조인께서 터진다. 네. 폭발한다. 네. 이 두 자릿수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오늘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예. 지지율이 8.6%가 나왔습니다. 8.6%. 오. 이거 지우면서 들을게요. 8.6%.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오. 2등, 네. 1등은 이제 김문수 네. 후보가 1등을 하셨고 네. 2등으로 치고 올라서면서 8.6%가 됐어요. 네. 야, 근데 어제 방송에서 우리 법조인께서 터진다, 예. 한덕수 폭발한다, 두 자릿수가 앞으로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 오늘 갤럽의 발표는 법주님이 방송하기 이전에 네. 아. 여론조사가 좀 있구나. 이루어진 겁니다. 오. 예. 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 아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사이에 아마 예.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법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이번 주말 정도에 네. 예, 주 후반 정도에 이제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네. 아마 두 자릿수는 빵 하고 터질 겁니다. 두 자리. 예, 두 정말로. 자리. 예. 그래 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국 갤럽이라고 얘기했는데 리얼미터 혹시 우리 회장님 내가 방송 정확하게 되니까 저 헷갈리는데 갤럽인지 리얼미터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한 분 리얼로 알고 있는데. 리얼미터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 갤럽에 했다가 한국 갤럽은 이제 발표한 게 우리 방송 전에 2%로 발표. 리얼미터가 맞겠군요. 예. 리얼미터 발표가 이제 오늘 8.6% 나왔다. 예. 근데 저희 방송 전에 그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법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네. 다음 주가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두 자릿수 확실하게 터집니다. 예. 그렇게 놓고 사실은 뭐 8.6%도 반올림하면은 두 자릿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법주님 네. 지금 예. 이 오세훈 불출마 네. 선언을 예언했고 네. 이정현의 출마 철회를 예언하셨고 지금 이타석
홈런을 치시다가 어제 방송으로 3타석 홈런을 다시 때리신 겁니다. 네. 놀랍습니다. 네. 뭐 이러니 정말로 쪽집게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방송에서 우리 법조님께서 못 맞힌다고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 얘기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대들이 틀린 겁니다. 저는 초자연의 힘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운명의 노선도 있겠지만 이거는 2 곱하기 2는 4라는 공식 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듯이 한 총리님이 점잖은 것 같아도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겁니다. 기축에 대단한 미인을 얻습니다. 미인이라는 걸 꼭 여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정치인이면 정치가 미인이요. 기업인의 돈을 얻고 싶으면은 돈이 법조님, 결국 정치가 미인이 아니고 권력이 미인이겠죠. 예. 그렇고 돈이 미인이고 그렇게 따지면 예. 전국지세. 그러니까 용기 있는 정치인이 결국은 용이 되는 거다. 자, 왜 그러냐 이치를 해주면은 이분이 소띠거든요. 소띠. 한덕수 대통령 때 네. 말씀입니까? 자, 제가 이 소띠에 대해서 우리 스승님께서 한 연구 자료를 찾았어요. 도대체 예. 어떻게 이분을 표현을 할까? 예. 자, 제 법주가 관정이라는 게 어제 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말인데 물, 용기 있는 자, 용기 있고 그래도 결국 물을 얻어야지 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운기가 바뀌는 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시청자님 앞으로 8.6으로 했다는데 68 40 몇이죠? 68 48이죠. 예. 이렇게 거꾸로 되게 기도를 이제부터 시청자님은 하시고요. 이분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봤을 때 미리 제가 정치적으로 전망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예요. 예. 지금 법조님께서 지금 뭐 68이 얼마입니까? 48을 그러셨는데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48%는 확보할 겁니다. 예. 그리고 좀 하려다가 말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명리에서는 있는 그대로로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기각이네 만에 틀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재미있게 보시고요. 저도 속 터집니다. 사주의 공식을 깨부시지 않고 사주의 공식대로 벽돌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거를 깨부시는 거는 인간의 장난입니다. 이 인간의 장난은 초자연에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해도 초자연에서 미처 발견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초자연에서 발견 못하는 그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장난질입니다. 인간의 장난질로 우리가 쌓아놓은 벽돌을 와르르 부서져 버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틀린 애 맞네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대들이 틀린 거고 저쪽에서 틀린 거고 그 아무리 내가 바르게 한다 해도 늘 말하지만 앞으로도 또 할 거지만 인간의 장난, 악마의 장난질, 악마는 결국 인간의 그 장난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싹 지우십시오. 그대들이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송을 재미있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예. 이분과 비견할 만한 분이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하셨고 예. 지금 후보로 활동하고 계신데 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진영에서 예. 1위로 물론 뭐 그동안에 계속 1위를 달리셨습니다만은 1위로 치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 예. 역선택 방지법을 넣었습니다. 네. 그 역선택 방지법이라는 거는 이 보수가 아니면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한 걸까요? 그 방지법을 적용해서 이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네. 무려 네. 11%의 지지율이 30%로 폭등을 했어요. 30. 예. 오, 대단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문수보살님이라고 옛날에 됐고 예. 며칠 전에도 했고 그죠? 몇 번 그렇게 해서 풀었었죠. 그렇죠. 결국 이 문수보살님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기운에 의해서 부처님의 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거
이렇게 여기도 폭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는요. 결국 부처님이 하강하셔서 도와주는 것이니까 응? 여러분들 이분도 터지고 우리 한총리님도 폭발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님 이분도 그렇고 또 이 사주 한덕수 총리님도 그렇고 그 사주로는 이분은 화이트 칼라고 이분은 블루 칼라에 상반되는 기운은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다 폭발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자 우리가 왜 한적이냐 북극과 남극을 보세요. 북극 거기에 펭귄 북극에도 펭귄이 살고 남극에도 펭귄이 삽니다. 그런데 북극이 우리가 춥다고 인식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남극이 어떻습니까? 더더욱 춥지 않아요? 남극은 이제 통상적으로 제 어릴 때 기억은 북극은 춥고 네. 북극의 반대는 남극이니까 네. 남극은 엄청나게 덥겠다. 예. 덥겠다고 생각했죠. 예. 어우 추워. 그러나 예. 어우 추워. 예,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추워. 했는데 네. 이제 세월이 지나서 공부를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네. 북극보다 더 추운 게 남극이더라. 남극이 네. 훨씬 더 추워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예.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살아온 이력이 정반대죠. 그렇죠. 김문수, 삶은- 한덕수. 네, 예. 삶은 반대를 하지만 한 가지의 여기 목적을 가서 해결을 해서 푸는 거에는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이런 걸 그래서 생각- 극과 극은 통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모르시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페이스의 굉장히 대단한 우리 한덕수 총리님 또 우리 김문수 문수보살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는 폭설도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 참 폭설하니까 저긴데 우리 이거 전북 지난해 이거 시간 있을까? 전북 지난해 신비하고 경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신비한 꽃길 심리의 그 꽃길에 전북 지난해 마이산 그 벚꽃길에 눈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뭔가 신비한 일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응? 그 옆 동네죠. 예. 예, 전주니까. 그것이 예. 한덕시 총리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박사님 더 말씀. 근데 전북지난 예, 제가 아니 못한 근데 거 이제 아니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김문수 문수보살님. 예, 이야기가 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우리 법조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 초기에 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고 그 당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생각나요.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예. 오셨네라고 하셨죠. 김문수 장관을. 네. 예. 그래서 우리 문수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강원도에 눈이 내리고 또 서울이고 어디고 지금 돌풍이 막 일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또 대설특보가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문단속 이렇게 잘 하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문수보살님께서 문수보살님 뒤에는 우리 부처님이 계신 것으로서 이분을 잘 살펴주시라고 보니까 한 꼭지점에서 잘 만나서 좋은 결과가 이루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서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네, 문수보살님, 김문수 장관을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네, 네, 이 두 분이 말 그대로 북극과 남극이군요. 네, 지금 네. 꼭지점이라고 계속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분의 행보가 용호상박이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터진다, 폭발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 네. 김문수 후보도 터지면 한없이 폭발한다.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이 폭발력이 아직 이렇게 활활 폭발되지 않은 거니까 잠재력이 아직 있는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문수보살님을 지켜보시면 이분의 대단한 또 어떤 기운을 느끼실 거고요. 또 이분은 어떤 목표, 그 정당성에 대한 그런 기운을 갖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하나 말하는 거고 모든 게 우리 국민들 가슴에 와닿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수보살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51년 토끼띠고 이분이 복록을 가져온 돼지날의 기운입니다.
옛날 처음에는 지금의 반대 젊었을 때 반대의 그 기운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보수 세력으로 와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특히 요 신금 청렴함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 청렴함도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저는 공감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분을 믿고 따르면서 이분들의 세력을 주는 거는 다른 말을 해서도 그렇지만 청렴함의 기운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변화무쌍한 날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택에 사는 사람은 문이나 지붕 단속 잘 하시고 그렇게 내일 또 모레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이 두 분의 관계를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